자, 그래서 어쨌든 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명리가 나왔는데, 그 동양오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양오술. 우리는 이제 역술을 해야 되니까 동양오술이 뭐가 있냐면, 상, 복, 명. 이게 이제 동양오술인데, 여기서 출발한 동양의 철학은 이렇게 5가지로 분화가 됐어요.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그 중에 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큰 틀에서 우리 이제 숲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상과 풍수가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인상이라고 하면 관상, 수상, 명상, 이름, 장명, 이것도 인상에 들어가. 이건 상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풍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풍수. 이게 이제 양택과 음택이 있거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거니까, 처음 한번 할 거니까 들어놓으세요. 이게 집택자인데, 양택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풍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을 지을 때 집자리가 어쩌고 뭐 배산임수가 어쩌고 하잖아요. 이걸 가상이라고 그래요. 가상. 음택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풍수예요. 이걸 묘자리 보잖아요. 이제 이걸 묘상이라고 그래요. 묘상. 이것도 상학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복이 재밌는데, 이 글자가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한자 중에 이렇게 단순한 글자 잘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조짐을, 기운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복자거든. 점복. 그래서 이 점복자 밑에 이걸 입으로 표현하는 걸 점칠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자가 되는 건데, 이제 주역에서 파생한 것들은 대부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효, 육임, 뭐 기문, 하락, 초시영림 이런 거 전부 다 점술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냥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점술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점을 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역술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의식을 좀, 비유를 살짝 바꿔볼게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법칙이 뭐냐면 재밌어요. 핵심은 이건데,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뭐냐면, 옛날에 1900년도 초중반 정도에 활동했던 미국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그런 보험 말고 산업보험, 아주 큰 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근데 그 회사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근데 그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하러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가 무너졌어, 댐이 무너졌어, 뭐 건물이 무너졌어, 혹은 중장비가 쓰러졌는데 막 수십 명이 다쳤어, 이런 대형 사고들을 조사를 하러 다닌 거예요. 조사를 하러 다녀서 약 3,000건 이상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어떤 패턴이 있더라. 그걸 만들어서 논문으로 낸 게 하인리히의 법칙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저기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몇 명 죽었죠? 7명? 그런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형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먼저 생긴대요. 사람이 죽는 그런 대형 사고가 생기기 전에 최소 29번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 300번의 그러니까 작은 조짐들이 먼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29번의 접촉사가 생기고, 그 전에 약 300번의 신호위반과 교통위반이 그러니까 먼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던 다음에 하나의 대형 사고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하인리히의 법칙은 아직도 보험업계,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업계랑 그 다음에 산업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조짐이에요, 조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전파처럼 어떤 조짐들이, 시그널들이 미리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점의 영역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잘 캐치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안테나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것만 받쳐준다 그러면 점이라고 그래서 마냥 무시할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의 능력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좀 깨끗하고 그런 쪽에 이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치는 점은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오픈 마인드로 보고 싶어요. 자, 복은 그런 거고, 이제 그다음에 명은 우리 명리고, 의는 이제 한의학이죠. 선은 이게 명상, 수도 이런 거예요. 선은 이제 대부분 길 가다가 아느냐고 항상 질문을 받는 이게 선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동양 오술이라 그러는 거는 처음에는 역이라는 거, 역은 우주만상, 삼라만사, 변화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동양 오술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히스토리상으로 보면 주역에서 이제 음양의 개념 더하기 아까 춘추 전국시대의 음양가, 그다음에 추연의 오행론이 언제 한나라 시대 때 프레임이 갖춰졌다. 그거를 오다가 이제 우리 송나라 때 자평에 의해서 이제 기준점이 바뀐 거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명리의 유래이면서 그 학사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행을 할 건데, 오늘 1교시에서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선생님 방금 동양 오술 설명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명리랑 5가지 중에 제일 좀 가깝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풍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약간 좀 감각이 있는 아까 복자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의도 그렇고 선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손도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냈었잖아요. 영화 보시라고. 거기 그 영화 뭐였죠? 극비수사. 근데 그 사람이 그 박도사인가? 그 양반이 산에 있다 내려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수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3대 현대 명리학자 중에 그 대빵으로 불리는 뭐 박도사, 뭐 박재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에도 능통했어요. 이건 일종의 보면 자기의 영을 깨우고 감각을 확장시키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처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와 명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숲을 보는 거죠. 큰 틀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인생의 큰 구간을 보는 건데, 어떤 특정한 해에 2022년에 2월 예를 들면 13일 01시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에서 뭔가를 논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명리라는 걸로는 모자라겠죠. 그때 이 점의 영역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은 명리처럼 큰 틀에서의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타로잖아요. 타로 더하기 명리.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관상, 수상, 이러고, 장명도 아까 제가 상이라고 그랬죠. 이쪽의 영역이고, 의는 한의인데, 아까 한나라 시대 때 모든 게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라 시대 때 이제 그러니까 과학 문명과 사상의 중흥 시대였는데, 이때 중국사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중요한 책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회남자라는 게 있고요, 황제내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선생님 들어보셨죠? 감리당에 살 때 황제내경 얘기 안 했어요? 그 동의의역학도 수업 있었는데 그건 동의보감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면 황제내경은 아직도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양의학의 바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회남자라는 책은 뭐 이거는 과학과 사상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건 백과사전 같은 건데, 뭐 요 두 개는 한두 권의 책이 아니에요. 수십 권의 책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황제내경에 크게 두 편으로 나누는데, 소문과 영추편 이렇게 두 편이 있거든요. 영추편은 임상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 침술 뭐 이런 거 임상하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고, 소문편은 좀 다른데 여기는 사상적인 베이스를 설명해요. 오행도 여기서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은 서양의학하고 다르게, 서양의학은 이렇게 해서 위가 안 좋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내시경 해갖고 위에 헐었네요, 그리고 뭐 약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동양의학에서는 이게 위를 토로 본다고 하면, 이게 안 좋으면 화에 대한 처방을 같이 해요. 이게 유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런 사상적인 메커니즘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하고 회남자라는 이런 중요한 서적들도 명리랑은 또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전체가 뭐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 내가 업으로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명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명리 공부가 일단락되면 요쪽에 타로가 됐든 주역점이 됐든 뭔가 하나 공부를 해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스스로 돌을 좀 닦을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명의 필요가 하기 때문에 상의 영역도 들어가는 거고.